자, 유닛 35 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파트입니다. 조동사 파트인데, 자, 아래의 조동사들은 모두 다 가능성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 자, 그 확신의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might, could, should, would는 과거형 조동사이지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고 각각의 현재형보다 확신의 정도가 약하다 하는 거. 옛날에 조동사를 이야기를 할 때 can으로 얘기할 것이냐, could로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물론 이제 그 가능성 추측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능성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수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I can swim하고 I could swim은 약간 신중하게 얘기하는 건 I could swim이 훨씬 더 맞습니다. 약간 어감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오빠, 나를 위해서 대마도까지 수영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I can swim. 거리상으로 봤을 때 말이야, 내 체력과 한계를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I could swim. 약간 어감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측도 약간 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도, woul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would도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would로 얘기할 것이냐 will로 얘기할 것이냐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을 하느냐 아니면 약간 좀 약하게 예측을 하느냐, 그 둘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별히 might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might가 나오게 되면 그냥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좀 확신에 차지 않은 그 추측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거.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might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뉘앙스가 약간 조금 되게 약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너희들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정말로 좀 약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필자가 정말 몰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때는 뭐 그냥 그 뜻을 알고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주고 그렇게만 하면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독해글 읽을 때는 그 글에서 풍겨지는 어떤 분위기 또는 뉘앙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ight, may, could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less certai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덜 확신하는 거.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must, 그 다음에 can't가 들어가게 되면 almost certain이가 강한 확신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보통 주어들이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라면요, 내가 잘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은 3인칭들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물론 그 계속 말씀드리면 추측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3인칭이 들어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더 많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나 내일 뭐 짜장면 먹으러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트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 내가 뭐를 할지에 대해서. 자, 247번 예문을 보면요, 그냥 책 보세요. 자, she can't be hanging around with her friends 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있을 리가 없다. This late at night,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can't be가 할 수 있단지 뭐 할 수 없단지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뒷말을 봐야 돼요. She must be at home sleeping. 그녀는 틀림없이 집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요 시간대에 이 그녀라는 아이는 맨날 잠을 많이 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매 틀림없다가 맞는 거죠. 얘가 설마 밤늦게 놀겠어? 이런 얘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한 문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또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까지도 다 보고 그 조동사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if you take this pill, 만약 당신이 이 약을 드신다면, 지금 pill이란 말이 들어가고 take가 들어가게 되면 받아들이다, 먹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it might cure랍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pill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약이
might cure 치료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감기를요. 또한 적어도 lessen the severity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severity 하는 말이 어떤 괴로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기침에 대한 괴로움을 lessen 할지도 모른다. 완화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약을 먹었을 때에 확실하게 치료할 것이다.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병원 가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처방을 해드릴게요. 처방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 벌어먹으려고.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 내 친구들은 의사 보면 야씨 니 의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자 249번 가볼게요. 자 the brave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더 다음에 brave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용감한 사람들. 자, 용감한 사람들은요, may not live. 영원히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but 그렇지만 the cautious 하는 말은 여기서 cautious는 말 OUS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신중한이에요. 그러면 신중한 사람들은 do not live at all 하니까 전혀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신중하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막말로 전쟁이 터졌어. 용감한 사람들은 어쨌든 애들 붙잡고 누구 붙잡고 당장 뛰어가든지 아니면 나가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신중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죽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떡하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확실한 거는 더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인 사람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does not이라고 한다. 이거 do not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쓴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쭉 달리자. 달리고 길게 시작. 자, you could hardly make a friend in a year, but you could lose one in an hour. 합니다. 자, 당신은요. 여기 hardly가 부정어구 들어갔으니까 같이 해석하게 되면 거의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친구 만드는 것을 1년 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드는 것 자체는 그 한 명을 사귀는 데는 그 되게 힘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친구 만드는 것은 친구 한 명 만드는 것은 거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요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원을요. 이 원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은 친구를 대신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1시간 만에 친구는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 오해와 불신 때문에 야 신이 나하고 다시 이제 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하나를 되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왜냐면 친해지는데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지금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could를 쓰긴 했지만 혼동주의 잠깐 보세요.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can을 처음 배울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 I was able to 이거 얘기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the extensive repairs were completed at the swimming pool, so it could be used by all guests last weekend 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거를 보고 뭔가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 지난 주말. 그래서 그 거대한 공사 또는 광범위한 공사가 was completed 완성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at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광범위한 공사가 지금 수영장에서인데 수영장에서 무슨 따로 어떤 공사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영장 뭐 공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동사만 여기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일한 광범한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it could be used 그것은요 사용될 수 있었어요. 모든 손님들에 의해서 언제? 지난 주말에. 그럼 여기 it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영장을 얘기하는 거죠. 수영장이 사용된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떤 추측의 의미인지 과거의 가능성의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문맥에 따라 구별한다. 그 문맥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동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여기 were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1번 가볼게요. 자, when you encounter an unfamiliar word, contextual clues should help you make a guess about the word's meaning.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 When you encounter가 무슨 뜻이야?
맞닥뜨리다, 만나다, 뭐 접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unfamiliar word 하면은 낯선 단어예요. 당신이 낯선 단어를 접하게 될 때는 문맥에 의한 단서들이 should help you입니다. 이거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되지만은 도와줄 것이다라는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make a guess, 추측하도록. 무엇에 관해서?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추측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ncounter 하는 말 자체만 일단 단어 뜻을 기억하시고 특히 문맥적인 단서력 하는 거는 앞문장, 뒷문장 이런 것들 구분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보고 말씀드리고요. 자, 역시 혼동주의에 should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문맥을 따져봐야 됩니다. If you cannot explain to yourself the contents you studied,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도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설명할 수 없으면 당신 자신에게 뭐를? 당신이 공부했던 그 내용을. 당신이 공부했던 그 내용을 당신이 설명할 수가 없으면 that's a signal. 그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신호가 됩니다. 무슨 신호가 돼요? You should spend more time studying that section. 그 섹션 하니까 이거는 공부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섹션을 공부하는 데에 네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신호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섹션을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신호를 써야 한다 하는 일종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접속사는 대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should 역시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추측이냐 아니면은 뭐 의무냐 뭐 이런 것들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요 맨날 첫날 should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는 여러 가지 뜻들을 다 확인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 책 말고 있잖아요. 물론 이 책도 이 책이긴 하지만은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책에서 이제 조동사들을 엄청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슈프림 보셔도 돼요. 슈프림에도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252번 내가 지금 얘한테 해석 안 시키는 이유는 네가 기침이 계속해서 그런 거다. 당신에 대한 배려입니다. 물은 안 갖고 오셨습니까? 네, 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 많이 먹어야 돼요. 자, 252번 갑니다. A wise person ought to try to avoid the feelings of guilt by avoiding the acts that cause them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ought 하게 되면은 이게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도 돼요. try to avoid라고 했으니까 피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뭐를 피하려고? 이러한 감정을 갖는데 뒤에 guilt가 들어갔죠. 요건 합쳐버리게 되면 죄에 대한 느낌, 다른 말로 죄책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책감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뭐 함으로써요? avoiding the acts that cause them. 그것들을 야기하는, 그것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동들을 피함으로써 죄책감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 되게 어려운데요. 현명한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책감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자, 불 지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불 지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집 건물이 이제 화재가 나니까 그 화재를 하지 않으려고 그 죄책감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결국 나쁜 짓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지.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253번 가보겠습니다. Sharing concerns with like-minded people. 자, sharing concerns라고 하는 것은 concern이란 단어를 뭐 걱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든 관심사라고 얘기하게 되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근데 누구와 함께 like-minded people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같은 사람들과 걱정거리를 공유하는 것은 또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would help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뭐 하도록 to feel less alone 하니까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즉 다시 말해서 혼자 덜 외롭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요건 이렇게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less alone 덜 외롭다라고 느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마음이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민재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뻥 하고 차였어요. 근데 이 뻥 하고 차인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졌다 칩시다. 우리는 전부 다 축구공 모임이에요 하면은 전부 다 마음이 다 같은 거겠지. 왜 걔가 나를 버렸을까? 지금도 연락 안 해. 아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 다 위로를 하든지 공감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놈들끼리 모이면은 에이씨 왜 공부가 안 되니까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 해결책은 에라 모르겠다 나가서 놀자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절대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말고도 괴로운 사람 천지빛깔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대장님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셨어. 오빠는 힘든 거 없나? 살면서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내가 힘든 게 있어 이랬죠. 근데 힘든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 딱히 뭐 힘든 게 뭐 물론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말은 좀 어렵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들은 여러 가지가 계속 생기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뭐 학원 일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뭐 힘든 때도 있겠지 뭐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냐라고 내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하면서 그걸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해요. 꼭 보면 그런 거 느낄 때 내보다 힘든 애들이 꼭 나오더라 하면서 내보다 힘든 애들이 꼭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내가 걔를 보면서 야 난 더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고 내보다 더 심한 놈도 있네 뭐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게 꼭 있어가지고 마음이 다시 그게 돼. 약간 좀 마음이 좀 정화가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도 이제 살다 보면은 되게 막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물론 안 받으면 좋아. 안 받으면 되게 좋은데 근데 사람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기보다 힘든 애가 꼭 생겨.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대적 관점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낫네. 그래 뭐 이래 살자 이 하고 함께 낫다는 거지. 그게 두고 봐라.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좀 어른이 되면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자기가 돈 월급을 받을 때 아니면 자기가 차를 뭘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중고차 10년짜리 된 걸 타고 댕겨. 그래서 친구는 예를 들어 김준이는 만약에 뭐 되게 고가의 차를 댕겨 허허허 하면서 하고 댕겨. 그러면 저만 저런데 나는 이게 뭐지? 근데 듣고 보니까 차 없는 놈도 있어. 내가 낫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어떤 일들도 많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자, 254번 가겠습니다. 자, 이 말. 자, familiarity. 친숙함이에요. 친숙함이 뭐를 낳아요? contempt. 경멸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역하면 이렇잖아요.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례함입니다. 친숙함이 무례함을 낳는다는 의미는 친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대한다 그런 얘기예요. 집에서 제일 많이 그렇잖아. 물론 우리 민재는 효자라고 내가 믿을게요. 말 잘 듣고 그냥 뭐 부모님 하라는 대로 잘 하면 돼. 그냥 그리고 뭐 자기 주장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너무 집에서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그것도 좀 문제인 거야. 최소한 자기 주장을 펼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막 화내면서 막 하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례함을 낳습니다. 이게 속담이래요. 이 속담은 이거 제안하다는 게 시사하다예요. 시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뭘 제안하고 어떤 권위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시사합니다. 의미합니다. 뭐를요? A closer acquaintance with someone. 다른 누군가와 더 가까운 어떤 인간관계, 즉 다른 어떤 가까운 친분이 결국은 뭐를 초래할 것이다? A lessening of respect 하니까 존중의 어떤 lessening을 초래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중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존중의 감소락하는 것은 존중이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정말로 정말 가장 가깝게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인데 사실 우리는 가족한테는 되게 막 막말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한테 정말 인생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 엄마 아빠 말 제일 많이 들어. 근데 너 엄마 아빠 왜 안 듣는지 알아?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그래.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도 지나치면 잔소리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